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성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스와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CDC 베이스드의 이제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 딜리트를 지원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오픈 테이블 포맷인 아파치 아이스버그, 후디, 델타 레이크들 중에 이제 아파치 아이스버그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를 AWS에서 구축을 할 때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키텍처로 구현된 샘플 코드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통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M이라든가 웹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제 IoT 데이터 같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그 데이터를 보통 RDBMS 같은 데다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RDBMS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했을 때 한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게 이제 RDBMS에서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 인제 스케일 아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지만 인제 라이트가 많아졌을 때 이 프라이머리 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스케일 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졌을 때는 사실상 인제 RDBMS로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 즉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스토리지하고 쿼리 엔진을 분리를 하고, 그래서 각각 스토리지랑 쿼리 엔진이 각각 스케일 아웃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걸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인제 분산 큐 같은 걸 이용한 이 스트림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1 차적으로 버퍼링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어서 인제 스트림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인제 머신 러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건데,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만약에 AWS 구축을 한다면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산 큐로 보통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또는 인제 오픈 소스 카프카를 저희가 메이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MSK 같은 걸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S3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데이터 파이어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S3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쿼리 엔진으로 아테나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위해서 퀵사이트 이제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구축을 할 텐데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는 S3 같은 경우에 RDB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RDB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즉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한 이후에 그다음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S3와 같은 분산 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번 저장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번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부 내용을 삭제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능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RDB에서처럼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그 데이터 소스가 RDBMS고, 그래서 RDBMS에서 변경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S3와 같은 곳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처음에 인서트된 레코드는 이렇게 먼저 저장이 되고, 이후에 동일한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레코드가 이렇게 딜리트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오브젝트로 따로 저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오브젝트 1의 변경 사항까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읽어 와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져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이제 뷰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뷰 테이블 썼을 때 동작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인서트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는 이 데이터를 서로 인제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서트 되면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 되면 또 업데이트 되는 쪽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 딜리트 되면 딜리트 되는 쪽에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가는 쪽에서 실제 이 인서트 되고 업데이트 되는 히스토리를 다 추적을 해 가지고 그걸 머지해서 읽어가는, 이렇게 머지 온 리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인서트 되거나 딜리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이런 연산들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연산들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어떤 점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어떤 데이터가 한번 인서트가 됐는데, 그 1년 전에 인서트된 데이터를 1년 후에 이제 즉 최근에 와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머지 온 리드를 할 때 정말 아주 오래된 데이터까지 읽어 가지고 머지 온 리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인제 S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S3 스탠다드라든가 또는 이제 글레이시어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오래된 데이터가 이런 글레이시어 같은 데 저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 데이터는 스탠다드로 저장이 됐을 때 이걸 사실상 머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는 인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런 업데이트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아니 또는 인제 인서트한 이후에 또 딜리트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빈번하게 어떤 변화가 많았을 때는 그 히스토리를 전부 다가 머지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 리드하는 동안에 그 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뷰 테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머지 온 리드 방식만으로 업서트 연산을 처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인제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했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RDMS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RDM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어떤 레코드를 인서트를 한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빈로그에 라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인제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된 레코드로 그 데이터 영역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리드를 할 때는 이런 테이블 데이터로 색인을 만들었다면 색인에서 그 위치 정보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S3에도 이렇게 RDBMS처럼 어 인서트 되는 데이터랑 변경된 데이터 기준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빈로그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변경 사항들에 대한 메타 정보들, 즉 커밋 로그 같은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갈 때 이 커밋 로그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머지해서 그 리드를 하면 쪼끔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제 구현을 해 본다면 요런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3에 어떤 특정한 인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산이 일어났을 때 이 파일에 대한 연산들 일어났을 때는 그 연산하고 어떤 파일에서 그런 연산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로그 데이터를 별도로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인제 RDBMS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커밋 로그는 빈 로그하고 약간 매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파일 데이터는 실제 인제 읽어갈 테이블 데이터랑 이렇게 매핑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저장을 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 게
어 테이블 포맷이라는 형태의 이제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S3에 저장할 때 뭐 파케이라든가 ORC라든가 아니면 뭐 제이슨이나 CSV,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제 데이터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저장할 거냐의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렇게 저장된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 파일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그게 인제 테이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러한 테이블 포맷으로 오픈 소스로 인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 그다음에 아파치 후디, 그다음에 인제 델타 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인제 S3에 저장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오픈 소스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하면 실제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인플레이스로 할 수가 있어서 거의 RDMS처럼 인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인제 특히 이제 아이스버그를 예로 하나 들어서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커밋 로그, 그 메타 정보를 분리해서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 크게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저장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라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파일들이 언제 저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변경됐다면 그게 있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그러한 이제 메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 레이어에 저장된 데이터로는 이제 뭐 스키마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해야 될 거니까 파티션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가 한번 파일 형태로 써졌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스냅샷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저 스냅샷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다양한 이런 메타데이터를 또 묶어서 또 이렇게 매핑하는 그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메타 레이어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 테이블이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제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S3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살펴보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만약에 파케이형 데이터 포맷으로 해 가지고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에 저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레이어 쪽에 해당되는 요 파일들은 이렇게 파케이 파일로 하나씩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메타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 이름 밑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메타 파일들이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버그 말고도 후디나 인제 델타 레이크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인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런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오픈 테이블들 간에 지원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 이제 이런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인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저런 메타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오픈 테이블 포맷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트랜잭션 ACI라고 하는 그런 트랜잭션 기능들을 제공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마다 이렇게 스냅샷을 떠 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시간 순서대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메타 정보들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예전에 변경되기 전에 시점의 데이터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그 메타 정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느 시점의 데이터가 변경되기 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읽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인제 저희가 인제 타임 트래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오픈 테이블 포맷을 쓰기 전에 변경된 데이터랑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 읽는 머지 온 리드 방식으로 해서 인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인제 근데 그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특정한 오브젝트나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너무 빈번할 경우에는 머지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리드 성능이 안 나올 거다. 리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오픈 테이블 포맷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파일 자체를 머지하기보다는 메타 정보들을 이렇게 쭉 머지를 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더 압축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 10번 일어났으면 그 10 번을 일어난 거를 결국에는 압축을 해서 최종 1번 정도 변경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머지하는 작업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지 기능 같은 걸 써 가지고 실제로는 인제 업데이트나 그 딜리트 같은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렇기 때문에 메타 정보를 컴팩션하는 기능들도 역시나 제공을 해 주고 있어서 메타 파일이 무한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드 성능도 이렇게 메타 테이블이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즉 인서트한 이후에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리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데이터 포맷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이 세 가지 오픈 테이블 포맷 중에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고려해야 될지 살펴보시고 선택하실 때 좀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오픈 테이블 포맷을 가지고 실제 트랜잭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인제 만약에 데이터 레이크를 S3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RDS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적재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의, 즉 RDS에서 DMS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넣어 주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파이어스에서 읽어서 S3에 저장하고 아테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할 건데, 이때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RDS에 뭐 페이먼터 같은 테이블이 있고, 또는 인제 유저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인제 페이먼트, 즉 결제 이력 같은 거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결제 이력 같은 거를 관리하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문을 한 이후에 결제를 하고 또 뭐 그거를 취소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전에 결제했던 그 내용에 대한 레코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소했다는 이력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할 텐데, 이런 그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가입을 한다든가 또는 사용자 프로파일 내용 중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이 변경됐을 때는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실제 탈퇴를 하게 되면 사용자를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서트, 즉 어펜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나 딜리트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계속 어펜드 온리로 파일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페이먼터 같은 테이블은 파케이나 ORC나 에브로 같은 그냥 단순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유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케이나 ORC나 에브로 같은 거는 저장하면 안 되고 사실상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분석하는 도구를 지금 만약에 아테네를 썼다면 현재까지 기준으로 아테네에서 인제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는 리드 연산은 다 지원이 되거든요. 즉 셀렉트는 다 되지만 실제 SQL 쿼리로 인서트나 딜리트를 할 수는 없어요. 즉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뭐 API 써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하는데, 아테나에서 SQL 같은 걸 써 가지고는 바로 인서트나 딜리트가 후디나 델타 레이크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아이스버그만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S3로 이렇게 적재를 할 때, 특히나 이렇게 유저 프로파일과 같은 테이블의 데이터를 S3로 적재를 할 때 이제 어떠한 테이블 포맷을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제 또 적재를 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써 가지고 S3에 적재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것들, 이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을 할 때 이런 오픈 테이블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API가 있기 때문에 그런 API를 이용을 해서 오픈 소스인 플링크나 스파크에서 오픈 테이블 포맷의 커넥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키네시스나 이런 데서 읽어서 S3로 저장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플링크나 스파크와 같은 이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오픈 소스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물론 인제 EC2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EMR 같은 걸 써 가지고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예 클러스터를 관리하지 않고 글루 같은 걸 써 가지고 그냥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메이드 서비스 플링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링크를 사용해서도 인제 S3에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제 후디나 델타 레이크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테나에서 이제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SQL로 내가 인서트나 딜리트도 하고 싶으니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으로 써서 S3에 저장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제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마존 데이터 파이올스를 사용을 해도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로는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즉 인서트나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라든가 EMR을 쓰지 않고도 조금 더 쉽게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기존의 RDS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RDS 빈로그를 읽어 가지고 변경된 데이터, CDS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읽어서 이제 키니시스까지 넣었다고 친다면, 그 데이터를 S3에 저장할 때 오픈 테이블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다면, 아이스버그나 후디, 델타 레이크 중에 어느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하겠다. 그렇다면 인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글루 스트리밍이나 EMR이나 또는 그 아마존 메이드 플링크 같은 걸 써 가지고 S3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아이스버그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해 가지고 S3에 저장하겠다. 그럴 때는 아마존 데이터 파이올스를 써서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냥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파티셔닝만 해 가지고 뭐 파케이로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ORC 형태로 바꿔서 S3에 저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오픈 테이블 포맷을 써서 그냥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아이스버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데이터 파이올스를 그냥 사용하셔도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 큰 변화 없이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 내용을 실제 인제 그 구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데모로 보여드릴 아키텍처는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하고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데이터 소스로 인제 MySQL, 오로라 MySQL을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아키텍처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파이얼스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으로 S3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파이얼스 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로 좀 변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그리고 인제 어떠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포맷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인제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람다를 데이터 파이올스 쪽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인제 데모에서는 이런 람다 함수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먼저 예제 코드는 AWS 샘플즈 밑에 여기 보이시는 리포지토리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리드미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배포하는 방법들 그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CDK 파이썬으로 인제 작성된 코드라서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 CDK 배포할 때 필요한 설정들이 있거든요. 이 설정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여기에서 필요한 몇 가지 필요한 설정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정한 파일이고요. 그래서 예제로 이런 형태로 인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클러스터 이름, 그다음에 인제 그 DMS의 소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이름, 그 외에 인제 파이어홀스 관련된 설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S3 버켓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될 곳에 아웃풋 프리픽스랑,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 파이어홀스에서 S3로 저장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를 저장할 프리픽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CDK 컨텍스트 제이슨이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 디플로이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해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앞서 보여드린 그 CDK 컨텍스트 제이슨은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실제 직접 배포해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고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인제 그대로 하셔도 대부분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포를 미리 해 봤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 과상 환경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CDK 리스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전체 스택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네, 이렇게 먼저 전체 배포할 스택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맨 먼저 소스에 해당되는 MySQL부터 배포를 해야 되는데, MySQL 설치될 VPC랑 그다음에 MySQL 스택을 배포하는 그 두 가지 스택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스택 배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지금 이렇게 스택 배포를 하게 되면 MySQL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 MySQL 엔드포인트는 이후에 저희가 MySQL에 접속해 가지고 데이터 실제 그 인서트 할 때 사용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 CDK 이 콘솔에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포맷에서 이 아웃풋 파라미터를 요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CDK로 인제 MySQL까지 만들게 되면 실제 저기 MySQL에 인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랑 그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제 그렇게 하려면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베스천 호스트가 필요해서 베스천 호스트를 인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를 이렇게 배포를 하면 EC2 인스턴스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그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인제 이 인스턴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 예, 인제 MySQL로 접속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제가 어 MySQL에 접속을 해 보면 제가 미리 환경 변수로 MySQL 호스트랑 MySQL 유저, 그다음에 SQL 패스워드는 저장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속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했으니까 접속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제 만약에 이런 접속 정보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ySQL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유저 정보라든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MySQL을 CDK로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시크릿 매니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생성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크릿 시작하는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크릿 밸류에서 리트리브를 하면 여기에 인제 패스워드랑 이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제 MySQL에 접속한 다음에 여기서 인제 필요한 부분은 빈로그를 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빈로그가 켜졌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빈로그 켜진 게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빈로그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할지 빈로그 리텐션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 여기서는 이제 24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저 24를 바꿔 주시면 좀 더 오랫동안 원하는 기간만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로 테스트DB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인제 테스트DB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테이블까지 에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 그리고 나서 제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네, 데이터가 인제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저 데이터를 인제 채우기 위해서 다시, 예, 여기에 다시 접속을 해 보면, 제가 fake MySQL 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를 주면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만들었던 테스트DB, 그리고 테이블은 디테일 트랜스 10개로 한 다음에, 일단 드라이 런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샘플로 만들어서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해 보면, 인서트가 끝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 10개가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저렇게 테이블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네, 테이블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키네시스랑 그다음에 DMS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파이어홀스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다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인제 파이어홀스 쪽을 만들 때 인제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저장할 S3 버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테나에서 S3에 있는 그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데이터 파이어홀스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아파치 아이스버그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도 인제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랑 이 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아테나 쪽으로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S3 버킷을 여기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여기에 있는 S3 버킷 이름하고 여기에 있는 저기 프리픽스 이름, 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여기 example 컨텍스트의 쪽에 보시면
여기 S3 버킷 그다음에 아웃풋 프리픽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 아이스버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에 대한 이름은 이쪽에 데이터 파이어홀스의 그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아이스버그 테이블 설정에 이런 형태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인제 소스 쪽도 마련이 됐고 데스티네이션도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어 그 그러니까 소스 쪽도 마련이 됐고 여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쪽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인제 DMS에서 이제 DMS가 빈로그를 읽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제 DNMS 그 리플리케이션 태스크를 시작을 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DMS를 찾아보면 DMS에 가서 DMS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태스크가 있는데 이제 CDK로 배포를 해서 태스크까지는 이렇게 크리에이트가 됐고 이 태스크를 액션에서 어 예 스타트를 이렇게 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DMS 태스크를 먼저 스타트를 시키고 그다음에 앞서 보여 드렸던 여기에는 인제 인서트 작업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인서트를 했으니까 아마 저 DMS 태스크가 그 시작이 될 때 이 빈로그를 읽어 가지고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타트 되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네 지금 인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테이블 스테투스에 현재 몇 인서트가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딜리트가 어떻게 됐고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면. 근데 그러니까 먼저 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서트를 해 가지고 지금은 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먼저 다시 한번 먼저 보면 DMS 이 태스크를 만들 때 옵션을 인제 크게 두 개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플로드 앤 CDC 그러니까 플로드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변경된 거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CDC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CDC만 하는 걸로 일단은 태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 인서트 아까 10개 한 게 지금 들어와 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토탈 10 건이 지금 DMS가 읽어 가지고 처리된 게 인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10 건이 그래서 따지면 20 건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여기 11 번부터 20 번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CDC 데이터만 읽어 가도록 했는데 플로드랑 CDC를 같이 하는 옵션으로 DMS 태스크를 만드시고 그걸 실행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플로드한 다음에 CDC가 이루어지니까 그 지금 여기 데모에서처럼 먼저 넣었던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다 인제 S3로 옮길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인제 이게 그 구조상 인제 DMS가 데이터를 다 읽어서 키네시스에서는 데이터를 넣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 파이어홀스 쪽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갈 때 파이어홀스가 그 버퍼링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야지 S3로 인제 모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S3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는 일단은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제 파이오스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데이터 폴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만든 버킷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버킷 밑에 테이블 밑에 여기는 메타 정보,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 안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벤트를 파이썬 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티션을 이벤트 컬럼을 썼거든요. 나머지 요 부분은 사실상 RDS에 있는 스키마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고, 그다음에 파티션만 이벤트로 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벤트 단위로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지금 뭔가 예의 처리가 안 돼서 에러가 떨어진 부분은 여기에 에러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한번 저장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실제 데이터가 한번 아테나로 쿼리를 해보면, 먼저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인서트만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몇 개 데이터를 한번 저기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1번부터 20번인데 16번 데이터의 어마운트를 데이터의 어마운트가 1인데 이걸 3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20번 데이터의 어마운트도 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2번 데이터 아니면 11번 데이터, 지금 11번 데이터의 어마운트 값은 8이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로 1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16, 20, 11번에 대한 데이터 값이 아테나에서 이제 읽어보면 변경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DMS 보면 업데이트 2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16하고 20하고 11번을 했으니까 육 16하고 여기 데이터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아까 11번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여기 20번은 5로, 그 다음에 16번은 3으로 했잖아요. 16번 원래 1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1 됐고, 아직 11번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반영이 됐네요. 업데이트 3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쿼리를 해볼게요. 아직 파일스 쪽에서 처리가 안 된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딜리트도 그냥 똑같이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하고 나서 그냥 아테나 쿼리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딜리트를 한 게 있다면 딜리트한 걸로 이렇게 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해 가지고 S3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RDS처럼 인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수 있는 트랜지셔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글루라든가 EMR 또는 인제 플링크 같은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인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을 한다면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홀스 같은 거 쓰시면 아파치 아이스버그에 한해서는 S3에 인서트나 딜리트 업데이트된 연산을 다 해서 S3에 저장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랑 샘플 코드는 여기 QR 코드를 확인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